안녕하세요. 박현상입니다. 어제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고요. 오늘 이틀 만에 새로운 영상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좀 복장이 좀 편하죠? 집에 있는 복장이라서 요런 자연스러운 복장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코스닥이 좀 강세였죠? 생각보다 강세였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HTS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좀 껴서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 물론 오늘 6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예전에 24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코스피의 강세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였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요 며칠 조금 약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를 좀 보면은 오늘 1.1%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10포인트 정도 오른 상황이고,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그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기타 5G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과연 코스닥이 좀 강할까? 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잘 보세요. 거래소가 코스피 거래소가 안정화를 이루면은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그 이후에는 거래소보단 코스닥 중형주들이 더 세게 오르게 됩니다. 일종의 순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소 안정한 이후 그 다음에 코스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 0.1%, 하이닉스 1.4% 빠졌고요. LG화학 소폭 올랐고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네이버가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 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제 오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실적으로 다시 발현이 되고 있는 중이고, 다시 시가총액 화면 들어오면은 시젠 1% 올랐고요. 그리고 HLB, 그리고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쉬었었던 5G 관련주인 KMW가 너무 쉬었었죠. 시장 대비해서 약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세로서 올라왔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보면은 여기죠. 솔브레인, 그죠? 소부장 관련주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소부장 관련주로 좀 꾸준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형주 단에서 다른 시세 대비 탄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자금이 큰 대형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동이 오면은 다른 오르지 않은 주식들을 찾게 되거든요. 다른 오르지 않은 주식들, 바닥권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2,000불 같은 같은 화장품 관련주도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요. 시장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돌고 도는 순환매를 하게 돼요. 안정화된 다음엔 순환매로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도 다 이런 흐름을 이루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시장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이 나오고 우리도 지금 폭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벤트도 있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세인 이유는 요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돈이 증시로 돌아오네. 예탁금이 65조 원이에요.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드릴 수가 있냐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주식을 사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을 예탁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이 예탁금이 65조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5조라는 금액이 얼만큼 큰 금액이냐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았다 할 때가 1조 정도 하루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 만한 자금을 다 받을 만한 예탁금 65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뛰자 예탁금 10조로 불었다. 며칠 만에 10조 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대부분 시장에서 12월 달에는 대주 양도세 때문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2월에 주식 살라고 하는데 1월 달에 좋으니까 그 자금이 시장이 올라가니까는 못 참고서 바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뛰느냐? 제약바이오, 그리고 5G, 2차전지 같은 올해를 이끌어섰던 성장성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영상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자금은요, 어마무시한 자금입니다. 어마무시한 자금. 다시 주식시장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계좌를 여시고 주식을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이미 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 미리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코스닥은 900포인트는 조만간 뚫을 것 같고요. 조만간 연내 고점 9월달에 뚫었었던 900 다시 뚫을 것 같고, 그리고 1000포인트까지 내년에 바로 무난하리라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요, 누가 많이 사면 오르고요, 많이 팔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사고 싶어하는 자금이 이만큼이나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 고민을 할 때지 주식을 하지 말까 할까 이 고민을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시장은 다음 주도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와서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될 가능성은 크다. 그럼 종목 찾기 어렵다 싶으면은 233740이라는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코스닥 종목의 150 종목을 모아놓고 거기에 2배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예요. 이런 것들도 매매하셔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상을 연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좋아지는 게 맞아요.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요.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꿈을 앞으로 저랑 같이 꾸어 보시자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부터 살살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시장 예탁금이 늘어났고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세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많이 널려 있으니까는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주말에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드려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